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하고 다채로운 아티스트 중 한 명인 김흥국은 66세의 나이로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아내 윤태영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고백은 감정적인 순간일 뿐만 아니라 그의 격동의 여정을 깊이 반영한 것이기도 한데, 사랑과 고통이 긴 발라드의 음표처럼 얽혀 있습니다. 김흥국은 195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번동에서 태어났으며, 명성의 정점과 슬픔의 골짜기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와 유머러스한 퍼포먼스 스타일로 유명하지만, 그는 마음속 상처를 숨길 수 없으며, 특히 오늘날의 그를 형성한 깊은 슬픔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마도 김흥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정치적 논란과 경력적 실패 이후, 특히 자신이 가장 지지를 필요로 할 때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기쁨을 선사하고 싶어 했던 예술가로서 비난과 오해는 그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는 2011년 선거에서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뒤 MBC에서 출연 금지 처분을 받았을 때였다. 이 사건은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그의 공헌이 잊혀진 것처럼 고립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한때 혼자 앉아 전성기 시절의 사진을 돌아보며 청중에게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했던 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이 논란이 그의 가족, 특히 그의 아내 윤태영과 두 자녀 김주현, 김동현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소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힐 것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또한 김흥국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며 개인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번동에서 보낸 가난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통해 행복의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시절을 극복하고 스타가 되었지만, 명성과 가족, 사랑 등 자신이 쌓아온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처럼 항상 그를 괴롭혔습니다. 김흥국의 선수 생활은 인내, 창의성, 실패를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긴 이야기입니다. 그는 1970년대 서울에서 열정적인 10대 시절부터 음악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라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병대에 입대하여 강한 의지를 키웠고, 이후 예술적 꿈을 좇았습니다. 그는 원래 대장성이라는 록밴드의 드러머였는데, 그곳에서 음악과 연극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회를 감지한 그는 밴드를 떠나 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1985년 Pale Flower Petals라는 곡으로 데뷔했습니다. 이 노래는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 곡을 계기로 그는 연예계에 진출하게 되었다. 큰 전환점은 1989년 노래 호랑이 나비로 찾아왔는데, 이 노래는 쾌활한 트로트 멜로디와 나비의 움직임을 모방한 독특한 춤이 결합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히트를 쳤을 뿐만 아니라 제네회 골든 디스크 어워드에서 인기상과 MBC 10대 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호랑나비의 성공으로 김흥국은 새로운 높이로 도약했고, 그는 1990년대 후반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상리, 1991와 둘리 등의 노래와 워블링, 스크래칭 등의 혁신적인 댄스 동작으로 관객들을 무대에 붙잡아 두며 자신의 명성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의 코믹한 연기와 폭발적인 에너지는 그에게 단순한 가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엔터테이너라는 타이틀을 안겨주었다. 김흥국은 음악 외에도 TV와 영화에서도 활동했다. 1988년 AMB시대 인간시대 전가의 겨울일기에 출연해 말기 질환을 앓는 소녀를 돕는 청년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 역할은 그에게 노래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 더 가까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는 일요일 밤과 야간 몰래카메라 등의 쇼에 계속 출연하여 그의 천부적인 코미디 스타일로 시청자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영화 아싸! 제비꼬리 나비로 영화계에 진출하려던 그의 시도는 큰 실패로 끝났다. 이 영화는 서울에서 단 130명의 관객을 모았고 그가 거의 언급하지 않은 흑사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실패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모든 길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라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다른 실패는 논란이 되는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그의 공개적인 지지로 인해 MBC와 갈등이 생겨 해당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TV 출연 횟수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청중을 잃게 되었습니다. 최근인 2024년 말에는 윤석열 정부의 논란이 많은 정책을 계속해서 지지하자 가장 충성스러운 팬들조차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를 우익 가수라고 부르는 소셜미디어의 비판은 그의 마음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자신의 재능으로 사랑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김은국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스튜디오에서 지칠 때까지 일하며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 청중의 사랑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전성기가 끝났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앨범 레게 파티를 준비하면서 그는 한국에서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레게 음악계에서 뭔가 색다른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많이 울었다. 이 앨범은 결국 기대했던 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끈기는 이후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장르를 실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희소한 군중을 앞에 두고 무대에 홀로 섰던 순간들은 그의 마음이 여러 번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대한 그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김흥국은 음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가족에게도 유산을 남기는 것을 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그의 경력 초기부터 함께 해온 장르인 트로트 음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호랑나비, 왕상리 등 80에서 9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들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경쾌한 트로트 선율을 성공적으로 전파했다. 한국가수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그가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만큼 그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김흥국은 음악 활동 외에도 자선 활동을 통해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는 가난한 어린이와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는 김영국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2009년과 2023년에 두 차례 미술 전시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그림 컬렉션을 공유하고 모든 수익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기부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언론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않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감사와 나눔이라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는 또한 사회단체를 위한 무료 공연부터 2002년 서울 월드컵과 같은 지역사회 캠페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자선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흥국 씨는 가족 내에서 항상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김주현과 김동현을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7년 딸 주현이 아이돌 학교에 출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녀를 격려하고 그녀가 비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들 동현군은 2024년부터 도봉구청에서 근무하며 공공부문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대중의 눈에는 작지만 명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는 그의 노력의 증거입니다. 김흥국 역시 다재다능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MC, 배우,
심지어 사회운동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 김흥국, 김경식의 황호는 청취자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선사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공연이 일찍 끝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무대에 복귀할 기회를 계속 찾았으며 언젠가는 전성기처럼 다시 관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사랑과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김흥국은 그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함께 해준 윤태영과 함께 행복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1990년 10월 30일에 결혼했는데 당시는 그가 가수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시절로 호랑나비가 여전히 차트를 장악하고 있던 때였다. 연예계 출신이 아닌 내성적인 여성인 윤태영은 금세 그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두 사람의 결혼으로 김주현과 김동현이라는 두 자녀가 태어났고 이는 그의 많은 중요한 인생 결정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김흥국은 66세의 나이를 회고하며 윤태영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며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준 사람이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김흥국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결혼 초기의 투어와 TV 프로그램으로 바빠서 아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윤태영은 스타의 아내라는 부담감에 홀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때도 있었다. 그는 한때 그가 긴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앉아 기다리던 밤이 있었고 그럴 때면 죄책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그가 명성을 얻으려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작은 깨달음이 됩니다. 그의 결혼 생활에서 또 다른 슬픔은 가족들이 겪은 공개적인 논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1년 정치 스캔들은 그의 경력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윤태영을 가십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